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낸 지 열흘 만인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해제와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담보 등 우리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해 개성공단 정상화의 중대 전환점이 마련된 양상입니다. 폐쇄로 기결되는가 했던 개성공단 막판에 숨통이 트인 듯 보이는데요. 정치학 박사이기도 한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장을 연결해 상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진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북한 발표 직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신청한 경액 보험금의 심의를 곧 마무리하고 이러면 이번 주까지 지급을 시작하기로 해서 사실상 공단 폐쇄 수순 밟게 들어간 그런 양상으로 언론이 봤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조평통 담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단 폐쇄 프로세스의 실질적 1단계로 평가했던 네. 보험금 지급을 정부가 어제 결정했었습니다. 네. 이 보험금 지급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네. 보험금 지급하고 나서 네. 기업 자산 네. 처분권, 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 대위권을 정부가 갖게 되는 조치입니다. 이게. 네. 그것은 이후 정부의 결정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네. 중단 이렇게 폐쇄 프로세스로 가는 추가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단 폐쇄 수순의 첫 단추로 평가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담보하고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북한이 확약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히 이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남한의 요구에 대해서 백기 항복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북한의 발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 말입니다. 네. 지난 6차까지 실무회담 내용의 마지막 북측이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었죠. 아.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북측이 6차 실무회담까지 많은 부분을 사실 양보했던 겁니다. 아.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어제 4시 이후에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어제 저 방송에 두 군데 출연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짚었는데요. 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4개월여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와중에 나온 가장 의미 있는 네. 저거의 공단 정상 관련 조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조평통 특별 담화의 의미와 상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네. 어제 조평통 담화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네. 발표의 주체 문제인데요. 네. 지난 6차까지의 실무회담 대표격이었던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네. 즉 개성공단의 최고 지도기관인 이 총국이 아닌 네. 조평통 담화를 통해서 이 조평통 담화의 원문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위임에 따라서 엄숙히 천명한다고 있어요. 위임에 따라서 엄숙히 천명한다는 내용은 조평통 특별 담화 수준에서 위임에 따라 엄숙히 천명한다는 내용은 바로 당중앙 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최고 지도부, 최고 지도자의 천명 보장이라는 근본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내용이 뭐냐면은 북측은 조평통 특별 담화를 위해서 위임에 의해서 네.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네. 기업 인립을 전면 허용한다. 네. 최고 지도부가 선언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근로자 정상 출근시키겠다. 신변 안전 보장하겠다. 네. 재산 철저히 보장하겠다. 네. 마지막으로 북과 남은 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일상 운영을 보장하겠다. 네. 이것을 최고 지도자가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국책 체제의 정책 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공단 정상화의 핵심 의제들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입니다. 아니 뭐 통일부에도 뭐 전문가가 없지는 않을 테니까 뭐 완전히 이해를 못 하지는 않겠죠. 자, 14일이죠. 8월 14일에 이제 예. 그 실무회담을 북한이 요청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6차까지 실무회담을 했던 중앙특구개발제도 총국, 약칭으로 총국이라 그러는데, 네. 총국은 하나의 일개 기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조평통까지 올라가서 위임에 따라서 최고 지도부의 의지를 천명했거든요. 네. 북측은 아마도 14일 회담이 나오면은 최고 지도부가 보장했다. 네. 이만한 보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정상화 일정과 기업들의 정상화 일정 등 제반 조치를 논의하자고 할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남측은 재발 방지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네. 우리 정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아무 걱정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당국 간 회담을 북측이 제의했을 때 사상 초유의 급 문제로 네. 무산이 됐었어요. 예, 급이 안 맞는다. 예. 당시에 그 급 문제는 네. 나중에 언젠가 한번 청문을 해가지고 네. 이 정부가 급 문제를 걸어가지고 결국 무산되게 되는 과정, 그것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사실 정말 엄청난 해퍼닝이었습니다. 네. 이는 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으면은 네. 제대로 이해를 할 것이고 공단 정상이라는 의지가 없으면은 기존 실무회담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네. 그런 가치 부정되는 거예요. 네. 조평통 담아 봤는데 내용은 알겠어. 좀 전향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재발 방지 아니겠어라는 식으로 물타기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또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네요. 그 결국은 이제 북한은 내놓을 카드를 다 내놓았고 남한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야말로 전향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그 핑계를 들어서 깨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네요. 제가 보기에 네. 왜 걱정이냐면은 통일부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네. 또 네. 지금의 남북 실무회담 주도를 과연 통일부가 하고 있을까요? 아바타. 제가 보기엔 아바타예요. 네. 국정원이 한다는 소문이 파다잖아요. 예, 이거 제가 보기엔 아마도 통일부에 있는 오래된 대북 그 정책 전문가들, 협상 전문가들 자괴감이 클 겁니다. 제가 보기엔 통일부가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건 뭐 이미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압니다. 지난번에 그 서 단장이 물러날 때도 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내서 그래서 잘렸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그 소문은 뭐 기정사실처럼 다 이미 뭐 많이 커졌던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통일부가 나름의 남북 그 실무회담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북 협상적 관점에서 이렇게 평화공론적 관점에서 풀어간다라면 별 문제 없는데 네. 협상 자체를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시간 걸기 개념으로 가고 남북 당국의 정상화 해봐야 뭐 별 의미 있겠어라는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진 네. 세계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본에 있다라면은 굉장히 문제는 심각하죠. 예. 예, 뭐 그러고 보니까 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런 중체된 시기에 휴가를 가다든지 뭐 통일부 장관이 이 사람 하나 해서 청와대 회의 때는 장관이 아니라 마치 외부 전문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설도 파다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야,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안을 통일부에서 통일부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은 잘 풀릴 건데 또다시 국정원이 주도를 해서 또 이 맛 좀 더 봐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돼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나섰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북측의 입장에 남과 북은 상호 작용의 관계인데 북측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부가 마지막에 나선 거예요. 네. 이것을 평화해버린다? 그러면 5년간 다시 암흑 관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북한이 상당히 한 열흘 정도 장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힘든 거냐면요. 제가 7월 29일 날 류길재 장관의 전통문을 봤을 때 최후 통첩식 마지막 회담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당시에 그걸 보면 참 자괴감이 컸었습니다. 보면서 참 어렵겠구나, 앞으로. 시간이 참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6번의 실무회담을 했었던 의제가, 최초의 실무회담 의제가 뭐였냐면은 기업인 출입 정상화였습니다. 원부자재, 완제품, 반제품 단출하고 네.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합의하자는 거였죠. 네. 그럼 우리가 국제공단화 문제, 삼성 문제, 신변 문제를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6차 실무회담까지 사실은 4차 실무회담까지 이미 북측은 이 내용들 다 봤습니다. 다 받았다고요? 네. 공단화, 삼성 문제, 신변 문제, 저상권 보호, 완제품, 반제품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도 어제 조평통 담화에 나와 있는 그 재발 방지 문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사실은 북측은 나름 양보해가지고 그것을 내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남과 북은 공이 재발 방지에 대한 이렇게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남은 빼고 북측은 이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북측이 져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6차 회담에서도 결렬이 된 거거든요. 북측의 입장에서는 네.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게 명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6차 회담 끝나면서 박철수 부총국장이 남측 기자단실에 내려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자, 그런 이후에 야 이거 다시 되겠나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7월 29일 최후 통첩식으로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마지막 회담이라고 제안하는 상황을 실질적인 회담 제의로 받아들였을까요?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시간 좀 걸리겠다. 이 문제를 푼다라면은 더 이상 실무회담의 격이 아닌 조평통회담 좀 상급에서 뭔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걱정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마지막 절차로서 제가 보기에 위임에 따라서 조평통 특별담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위임에 따라서라는 거는 이제 김정은의 뜻이라고 봐야 되니까 북한도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그냥 대충 이해하다시피 뭐 북측이 개성공단을 뭐 돈 문제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보기 때문에 네. 북측이 왜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집요하게 일관되게 나온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뭐 동아일보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게 나오니까 북한이 결국은 굴복한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네. 제가 그런 분석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북측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너무 모르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말입니다. 네. 북측이 대응에 오지 않았으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겁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성패 여부를 북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성공단 상황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 대화제의였던 당국회담제의 북측이 주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제의 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네. 원부자재 반출하고 기업인 방북 북측이 제의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무회담이 진행됐던 겁니다. 네.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풀자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네. 우리는 개성공단만 하자 그랬죠. 네. 이산가족 대화 안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6차까지 실무회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전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북측이 판을 주도했어요. 네. 큰 틀에서 북측은 시정일관 남북 당국관계 정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못 읽느냐, 의도적으로 안 읽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많은 팩터들이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잘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복잡한 문제인데 하여튼 한두 마디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일단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게 북측에서 어떤 정세의 영향에도 뭐 어쩌고 이런 이제 얘기를 예.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전망도 좀 해주시죠. 북측의 의도, 즉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제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네.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없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성절 기념행사 이후에 서방 언론들 다 불러가지고 아리랑 집책을 다 보여주고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 우리는 정말 대화하고 싶다.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잘 받아들이지 않죠. 네. 그냥 위장평화 공세로만 이야기해버리죠. 네. 아주 쉽게 얘기해버립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북측도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전제, 이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나름 2013년 이재명 총재 나름 평화를 기반으로 인민경제 건설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들은 전쟁만 원할까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 시금석입니다. 평화로 갈 것이냐, 긴장과 적대 대립으로 갈 것이냐, 평화로 행복해질 것이냐, 적대로 불행해질 것이냐, 이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응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을 대화 없이
실효 프로세스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됩니다. 북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은 그들은 잡을 거예요. 그러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업들도 개성공단으로 진출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남한도 그 기업의 전망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제공단화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개성공단은 국제공단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해외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부지까지 따로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위기 리스크가 안보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갈까요? 우리 대기업들조차도 안 들어가는데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냐고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네. 그러려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네. 땅 관계가 좀 안정화돼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네.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첨단 산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의 많은 내용들, 대기업들의 대북 직접 투자를 막고 있는 조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우리가 개성공단 국제공단화를 원한다라면은 네. 미국이 아주 세세하게 걸어놓고 있는 경제 봉쇄 조치들을 해제하지 않는 한 힘들 거예요. 사실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 북측은 오히려 국제공단화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